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은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첫 번째 국어 시간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먼저 마주해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업할 준비 되셨죠? 저도 됐습니다. 자, 자, 오늘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비유가 무엇인지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비유라고 하면 시에서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할 텐데, 비유라는 표현은 시에도 많이 쓰이지만 소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사에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많이 쓰이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엄청 쉬워요. 자, 비유는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표현한다고 말하면 사실 지금은 감이 안 오죠.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져야 할 질문은 근데 왜 빗대어서 표현을 하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수업 마무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테니까 수업 진행 중에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A와 B를 한번 놔두어 봅니다. 자, 비유라는 것이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예쁜 내 얼굴이야. 재미있는 말고 예쁜 내 얼굴인데 이거를 뭐에 비유하고 싶냐면 사과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사과 같은 내 얼굴 이 이야기는 많이 노래로 동요로도 들어봤었죠. 그래서 예쁜 내 얼굴이 원래는 원관념,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해서 원관념이라고 하고 내가 실제로 표현하는 말, 그러니까 빗대어서 표현하는 말은 보조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보조관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면 내 얼굴은 사과야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 이 둘 사이에 A와 B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들로 이야기를 해야지 빗대어서 표현하는 비유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유법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배울 것이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이라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유사성이 있는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같은 아니면 뭐뭐처럼 이것처럼 같다처럼 같은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직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이것처럼 같은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는 꾸며주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있고 병아리처럼 귀여운 신입생입니다. 이것처럼 처럼이라는 단어가 내가 지금 신입생을 직접 병아리라고 꾸며주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은유법이라는 거예요. 자, 은유법도 원래 의미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시하여 대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유법도 쉽게 설명하면 은근히 비유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은밀히, 은근히 이런 뜻인데 자, A는 B다의 형식을 보인다고 선생님이 예시를 써줬어요. 자, 우리 집 고양이는 공주다. 하면 우리 집 고양이는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다 떠받들여 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공주라는 단어 안에 뭔가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처럼 정확하게 우리 집 고양이는 공주처럼 군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비유를 하는 것이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것처럼 나는 통통 뛰어가는 그런 나룻배고 당신은
그냥 길가를 걸어가는 그런 행인입니다. 이렇게 나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나를 빼고 당신은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인입니다. 이런 뜻으로 은근히 은밀하게 비유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배울 것은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은 뭐냐면 무생물, 동식물, 추상적 개념과 같이 인격이 없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쉬운데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이게 사람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람 소리가 시끄럽게 운다.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이 두 문장을 예시로 들었는데 알람 소리라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무생물인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시끄럽게 운다. 우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인격을 가진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람 소리가 운다라고 표현해서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해서 의인법이라고 하고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이것도 하나의 시 구절인데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배추한테 식물에게도 인격을 부여해서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만 배우면 약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작품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14페이지를 펴면 햇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인데요.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윤동주 시인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저항 정신을 담은 시도 많이 발표를 하고 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 왜냐면 동생이 있었거든요. 어린이들을 위해 동시도 몇 개 지은 것들이 있고 또 시를 엄청 아름답게 잘 썼어요. 우리말들을 써서. 자, 이 시인의 시를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낭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안 따라할 거 알지만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그리고 시인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햇빛 윤동주 아씨처럼 나린다 보슬보슬 햇빛 맞아주자 다같이 옥수수 때처럼 크게 다짜 여짜 잘하게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달롱 알롱알롱 무지개 노래하자 즐겁게 동물들아 이리 오나 다같이 춤을 추자 해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이게 무슨 시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자신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고 뭔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 수준에는 이거 진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거예요. 이렇게 할까봐 안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라서 넣은 시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유적 표현이 어떤 것들이 쓰여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직유법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유법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맞아요. 직접 비교하는 것을 직유법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처럼, 뭐뭐 같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직유법인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아씨처럼 나린다 할 때 여기처럼 그 다음에 옥수수 대처럼 크게 이렇게 처럼이 쓰인 직유법을 바로 찾아낼 수 있었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의인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의인법은 뭐라고 했죠? 네,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네, 햇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햇님은 웃을 수 없죠. 그런데 웃는 것처럼 사람처럼 표현한 것. 햇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이렇게
웃는다가 의인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은유법. 은유법을 왜 계속 마지막에 하냐면 은근히 은밀하게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바로 눈치차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약간 말이 안 된다 싶은 문장이 있으면 아, 이게 뭔가 은밀하게 말을 꼬아서 해서 내가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 하늘 달이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무지개라고 바로 알려져서 그래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하늘 달이 놓였다 이 말을 해서 봤을 때 하늘 다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무지개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 다리처럼 무지개가 놓였다 이 문장이 아니라 하늘 다리 놓였다가 무지개가 놓였다 이 말처럼 은밀하게 비유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은유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시를 가지고 직유, 은유, 의인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제가 내준 과제를 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퀴즈 풀기가 있는데요. 그 퀴즈 풀기 링크를 옆에 보면 넣어놨는데 그걸 클릭하면 바로 퀴즈가 풀 수 있어요. 이제 그 퀴즈를 몇 가지 풀다가 밑에 보면 마지막 문제가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비유적 표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서 쓰고 또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 시를 보고 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봄은 뭐야? 이렇게 그 시를 모방을 하여서 시를 하나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과제 제출할 때 이메일 주소를 꼭 쓰시고요. 그게 저한테 싹 다 메일로 오는 거니까 메일로 한번 받아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